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 세부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인원수 확대와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는 큰 틀을 밝혔습니다. 방역 3단계 지역에서는 허용 인원이 최대 10명까지로 확대됩니다. 시설의 운영 시간도 확대돼 4단계 지역에서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24시까지 허용될 방침입니다. 프로야구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도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 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모더나 부스터샷 접종 대상은 앞서 승인된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2차 접종을 한 지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와 또 직업이나 신체 특성으로 인한 면역 취약자입니다. FDA는 또 머크앤드컴퍼니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심사 준비에도 착수합니다. 외부 자문단 심사까지 거칠 예정이어서 사용 승인 여부는 12월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오늘 오전 마지막 거리두기 방역 수칙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레를 받더라도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급격한 유행 증가를 맞아 혼란이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시행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서민 경제 애로와 향후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복잡한 방역수칙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각종 제한들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은 4단계인 수도권은 8인까지, 3단계인 비수도권은 10인까지로 총 인원이 확대가 됩니다. 4단계인 수도권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간 구별 없이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총 8인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도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총 10인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지역의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들을 고려하여 부분별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우선 식당, 카페에 한해 운영시간을 22시에서 24시로 확대합니다. 유행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은 3그룹 시설 중에서 일부, 예를 들면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과 영화관의 운영시간을 현재 22시에서 24시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방문판매 홍보관이 있습니다. 야간 운영을 하지 않아 운영시간 제한의 의미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겠습니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용에 허가하거나 인원을 확대하는 방역수칙 조정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축구와 같이 스포츠 경기는 현재 4단계 지역은 무관중 경기입니다. 이를 접종 완료자만 구성 시에는 수용인원의 20%, 실내입니다. 실외에는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현재 개최를 제한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중에서 PCR 음성 확인자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회 개최를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십니다. 결혼식의 방역수칙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의 참여 가능 인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접종자 참여는 49명까지 유지하나 접종 완료자는 201명까지 참여할 수 있어 총 250명까지 가능토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접종 완료자를 확대하는 만큼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 등 정규 활동도 접종 완료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4단계 수도권 지역은 현재 수용 가능 인원이 10%가 참석 가능하고 최대는 99명까지 상한선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이 상한을 해제하여 최대 10%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접종 완료자만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참석이 가능해집니다. 3단계 비수도권도 기존의 20%까지 해서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인원을 확대합니다. 각종 소그룹과 식사 모임 등의 금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점도 널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외 현장에서의 개선 건의가 많은 분야도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방역수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발동되었던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을 해제합니다. 3단계 비수도권 지역의 실내, 실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을 이번에는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방역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일상회복 지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일상회복 전환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11월부터 일상회복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2주간의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11월부터의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며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방역수칙은 다소 완화가 됩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꼭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기간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일상을 전환해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일상 회복을 앞두고 시행되는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거리두기 단계는 계속 연장하되 사적 모임 인원은 4단계에서는 최대 8명, 또 3단계는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 수도권 실외 스포츠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30%까지 허용이 되고요. 실내는 20%까지 허용이 됩니다. 또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24시, 24시까지 영업이 허용되는데요. 결혼식의 방역수칙도 접종 완료자 201명을 추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완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684명으로 일주일째 2,0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101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하루 전보다 256명이 줄면서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풍철인데다 아직 연휴 여파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확산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은 1,67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381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82.7%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17.3%로 충북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환자는 8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626명에 달하고 위중증 환자는 추가 없이 현재 371명입니다. 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53,758명이 받아 접종률은 78.4%입니다. 네, 이 가운데 45만 2,660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접종 완료율은 62.5%로 집계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추가 예방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접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추가 접종이 이달 말로 예정된 해외 순방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아스트라제네카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1차와 2차를 접종했고 이번엔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오늘 접종에는 문 대통령과 같은 날짜 백신을 접종한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함께 추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서 그동안 코로나19 4차 확산의 사용을 중단했던 소비 쿠폰을 다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혁원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오늘 정책 점검 회의에서 위드 코로나가 민생 경제와 취약 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 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됐던 정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백신 접종률에 따라 체육과 영화, 숙박 등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일상이 활성화되면서 무인 단말기, 이른바 키오스크 사용이 크게 늘었죠.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음성 안내나 화면 확대 기능이 없어서 이용에 차별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왔는데요.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중증 전맹 시각장애인 윤정식 씨. 최근 직원 없이 무인 단말기, 이른바 키오스크로 결제하도록 한 매장이 늘어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시작하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바꾸고. 바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겨우 무인 단말기 앞에서 바코드를 찍어보지만 400원짜리 아이스크림 2개는 어느새 2,800원까지 찍힌 상황. 어머, 3개씩 켜버렸어. 음성 안내 기능이 없어 바코드가 몇 번이 찍혔는지, 결제 가격이 얼마인지 윤 씨 혼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시각장애인 대응이 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어떤 상품을 결제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금액이 얼마큼 찍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자 왔을 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공공기관이 설치한 무인 단말기는 음성 안내 기능을 갖췄지만 음량 조절이 어려워 지하철 역사처럼 시끄러운 곳에선 무용지물. 시각장애인을 위한 키패드도 망가져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물 별 0 샵은 아예 떨어져 나가서 아마 누를 때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요.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무인 단말기 사용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8천여 대에서 올해 2만 6천여 대로 2년 만에 3배 넘게 부쩍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무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게 소리 없는 벽을 두드리는 것 같다고 하소연합니다. 대부분 음성 안내나 화면 확대 기능이 없는 데다 무인 매장이 늘면서 직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키오스크는 유리법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접근성에 관한 부분들만 해결된다면 우리도 혼자서 충분히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인터페이스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무인 정보 단말기를 차별받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023년이 돼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인권위에 무인 단말기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서를 넣고 키오스크 사용업체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오늘과 주말인 내일 사이 내륙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일요일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면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내리겠습니다. 비는 주말 오전까지 내린 뒤 그치겠지만 오후부터는 때이른 추위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일요일에는 내륙과 산간 곳곳에서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기압골이 빠져나간 이후에 지금 시베리아, 즉 바이카르 부근에 중심을 두고 있는 매우 찬 공기가 한반도 쪽에 들어오면서 한파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날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는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중순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건 2004년 한파특보 제도가 10월로 확대한 이후 17년 만에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이 같은 이례적 10월 추위는 다음 주 후반까지 일주일 정도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추위는 월요일 아침까지 절정을 보인 후 다소 누그러들겠습니다. 하지만 주 중반 또다시 2차 한기가 남하하면서 다음 주말까지 일주일 정도 때이른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른 영하권 추위에 농작물 냉해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급격한 기온 변화로 호흡기 질환과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화이자 백신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도 65세 이상과 중증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하루 뒤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과 중증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 만장일치로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So we do have a unanimous 19 out of 19 yes votes, and that concludes the voting portion. 자문위는 모더나 백신 2회차를 맞은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뒤 정규 투여량의 절반을 부스터샷으로 마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더나 부스터샷의 대상은 앞서 지난달 승인된 화이자 부스터샷의 인구 집단과 같습니다. FDA 자문위는 하루 뒤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FDA가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모더나와 얀센의 추가 접종을 승인하면 뒤이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접종을 권고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은 임상시험 결과 3회차 접종이 항체 수준을 2회차 접종 이전보다 더 높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가 접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다 광범위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추진해왔지만 FDA 자문위는 그 대상을 좁혀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백신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보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십 종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입니다. 강력한 전염력을 무기로 전 세계로 퍼져 다른 변이를 밀어내고 지배종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만큼 강력한 변이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델타 변이를 능가하는 변이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보건 전문가들도 같은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를 이끌었던 스콧 고틀리브도 델타 변이가 마지막 대유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백신 접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률을 높여 바이러스에 자기 복제를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인류가 근절에 성공한 질병은 천연두 하나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를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건 전문가들도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코로나19는 독감처럼 계절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머크앤드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고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심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외부 자문단 심사를 거치기로 해서 12월 이전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FDA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외부 자문단 심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 11월 30일 외부 자문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외부 자문단은 이 자리에서 몰누피라비르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문단의 의견을 검토해 FDA가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첫 경구 치료제의 사용 승인은 12월 이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몰누피라비르는 경미하거나 보통 수준의 증세를 보이지만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환자를 위해 개발된 치료제로 머크앤드컴퍼니는 올해 말까지 1,000만 명분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만 6천 건 줄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0만 건 미만은 대유행 시작 무렵인 지난해 3월 둘째 주 25만여 건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 청구 건수가 20만 건 안팎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전 수준까지 거의 근접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반색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델타 변이를 물리치면서 경제 회복을 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m asking everyone who hasn't gotten vaccinated, please get vaccinated. That's how we put this pandemic behind us and accelerate our economic recovery. We can do this.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 여름 시작한 백신 의무화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접종자가 7월보다 1억 명 가까이 떨어지면서 발병률은 39개 주에서 입원율은 38개 주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무화 조치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Labor Department is going to soon be issuing an emergency rule for companies with 100 or more employees to implement vaccination requirements among their workforce. 또 모더나와 얀센 등의 추가 접종과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이 승인되면 바로 접종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지난달 주춤했던 고용시장 회복세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그대로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다 물가 상승과 물류 대란 등의 문제가 여전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 세계 기아 인구가 2억 명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세계식량기구 WFP가 현지 시간 14일 경고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둔 WFP는 내일 세계식량의 날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FP 분석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가량 상승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아 인구가 1억 8,900만여 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농사와 고기잡이, 가축 등의 생계를 의존하는 빈곤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기후위기 발생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속된 가뭄으로 이 지역 주민 110만 명이 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000명은 아사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이 수치는 올해 말까지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지만 일요일에는 잠시 겨울 추위를 몰고 온다고 하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